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제가 갑자기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CBS 이정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부터 자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2차 계엄령이 또 선포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제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2차 계엄령이 언제 선포될지 모르고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하신 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국제사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있는지. 계엄을 했는데 탄핵을 안 당해. 그러니까 그리고 현직을 유지해. 실패했는데. 실패한 쿠데타인데 계속 유지해. 계속 유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실패한 쿠데타인데 현직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또 뭘 할지를 몰라. 예, 매우 위험한. 일단 예. 국방부 장관 사의를 제가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래 국방위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본인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그 역산에서 6시간 만에 해프닝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얘기하지만 아무도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 있다가 네.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전 처음에 밤에 진짜 잘 때 보통 TV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11시 막 이럴 때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인터넷에 빨리 들어가 보래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도 뭘 또 들어가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담화를 하는데 저는 약간 호소문. 최근에 많이 이제 명태균 특검 뭐 요청도 있었고 뭐 내각 어떤 쇄신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국민 호소문 이거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거 아니라서 바로 그 내용 나오고, 저희는 이제 CBS는 라디오 방송사잖아요. 네. 저희 바로 집합됐습니다. 11시 30분에 회사로 전원 복귀하고, 네. 예, 거기서 저희도 이제 생방송, 라디오도 돌아가고 유튜브도 돌아가고. 네. 그리고 회사로 출근. 예, 다 출근하고. 대부분 기자들은 다 출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 누가 그러더라고, 계엄령이 나오면 네. 수도방위 사령부, 예, 수방사가. 수방사가 기본적으로 방송사를 이렇게 섹터가 있대요. 네. 그 가장 빠른 부대가 먼저 가서 MBC, KBS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저희도 재난방송 그 주간이라서 정부의 어떤 통제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막아야 된다. 예, 편집권을 침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구 쪽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갔더니 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역시 윤석열다운 계엄령이 이런 거다. 이런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나쁘지만 계엄령의 ABC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이제 퇴근했습니다. 새벽 4시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 뭐 약속 있어서 있다가 일단 그 9시 때에 용산 출입 기자들 몇몇이서 뭐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미 그러니까 9시 때에 뭔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자실도 다 지금 뭐 이렇게 못 들어, 브리핑룸 다 닫혀 있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다 퇴근한 기자들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를 뭐 이제 기자들이 몇 명이 전해주더라고요.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10시 한 22분, 10시 20분쯤에 이제 그 계엄 선포가 있었고 11시에 됐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사인에서 방송을 했어요. 시사인에서 네, 김종대 네. 의원이랑 김민하 평론가랑 같이 이제 밤에 방송을 하고 뭐 뜬 눈을 지새웠는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얼마나 엄중했는지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상황을 다 아실 거고 사실 그때는 뭐 전혀 이게 미소조차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지금도 엄중하지만은 어쨌든 좀 이게 미소라도 얘기하고 좀 약간의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제 친구들이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도망가라. 네, 집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 일단. 그럴 수 있죠. 예, 그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뭐 그게 실패가 됐지만은 저는 이제 살벌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국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이제 방송사들 그 포고령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전부 다 가짜뉴스 선동 뭐 이렇게 다 금지하고 모든 거는 이제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군인들 오거든요, 실제. 네. 그러니까 국회가 가장 급했기 때문에 국회를 한 건데 국회 다음으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장윤선부터 잡는 거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야. 장윤선 잡으러 가고 뭐 심지어 뭐 김어준 씨 자택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자택 가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뭐 3명이서 압수수색 당했던 뉴스토마토도 뭐 뉴스토마토 있었다. 기자도 예. 뭐 딴 데로도 피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국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해 오히려. 당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일 잡으려면 안전해. 여기서 잡아라.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던 게 조금 실감이 되는 게 제가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그동안 실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해 왔잖아요. 진짜 무능하다. 이렇게 대통령의 무능이 고마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와, 개헌마저도 무능하구나. 예, 진짜 예.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과정들이 있는데 비밀리에 너무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가용할 자원 병력이라고 하죠. 자원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못 치고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나머지들이 된 건데 그거마저도 무능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열띤 참여로 결국은 이거 다 막아낼 수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좀 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저는 이제 군이 무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가, 이 비상계엄이 지금 맞는 건가에 대한 이제 그 스스로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707 부대는 굉장히 잘 훈련받은 정예 부대이고 이게 사실은 그 목다는 부대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체포를 실제로 하려고 했었던 그죠. 거고, 그리고 이제 결심했으면 했을 거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엇박자들이 공군,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이제 이게 실제로 그 군 다수가 이거 동의해서 이거 비상계엄 다 때려잡아 이게 아니라 충암파 몇몇이 극비리에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조차도 모른 가운데 그렇다고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던 거고 그 가운데 이제 군이 이제 내부에서 엇박자가 있었고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고 서울청과 지금 뭐 국회 행안이 진행 중에 있을 텐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간에 서로 이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시켰잖아, 아니야, 너 용산이랑 거래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행안위와 국방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과거 이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사후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하고 이제 국방부 쪽에 물어보면 과거 이제 12.12 군사반란 이런 게 같은 경우는 네.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상하 관계가 조직이 뭐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그 장관 차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조직을 그 직으로 지배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마다 주요 키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는 국장 힘이 센데 예. 어떤 조직에서는 차장 힘이 세요. 과거 예를 들면 뭐 DJ 정권 때 법무장관은 이제 호남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안 치려고 신승남 그 당시에 검찰총장 네. 요직에 안 칩니다. 근데 처음에 차장으로 안 치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보다 예.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일을 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조직의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 하나회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어쨌든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거기 있었고. 네. 그래서 주요 국면에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몇 명만 포섭하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네. 어쨌든 100명, 1000명을 다 가담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를 조직도를 잘 알고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정말 아까 김주일 평론가님 말대로 불행 중 다행이게 네.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간발의 차이로 네. 그 10분만 늦었어도 군대가 먼저 국회를 장악했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 않은 가운데 이제 제조군 다 150명을 맞추지 못하면 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비상계엄 포고령 가운데 이 방송도 못하고 어디 붙으려 가고 이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들 이제 월담을 해서 의장부터 다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서울의 밤 50여 명 합참 벙커 집결 점점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 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이건데 네. 그날 밤에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어요. 예. 저는 이게 12.12 쿠데타하고 매우 닮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전두환이 이제 네, 전두환 그렇죠. 보안사령관이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고 동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자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은요 예.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온다라고 해놓고 주요 뭐 특전사령관 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붙들어 놓고 있잖아요. 네. 김용현이 뭐를 했냐면은 합참 관련된 사람들을 다 국방부 벙커로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안수 지금 이제 계엄사령관이 됐잖아요. 네. 육군참모총장 원래는 보통 합참의장이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육군참모총장은 박안수를 시켰다는. 박안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완전 초고속 승진한 육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그 벙커에 없었어요. 네. 밖에서 있고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지금 급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을 합참 벙커에다가 묶어놓고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니까 이 군인들도 벙친 거야. 우리는 계엄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계엄이 벌어지고 있고 다 TV만 보고 있고 그러다가 반말 섞어가면서 막 지시하고 뭐 이러다가 야 다 끝났어. 뭐 이렇게 가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언론 보도 확률의껏 나왔지만은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 이 얘기를 김용현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중과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저거 당해내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랑 국민을 적으로 본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 전형 완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12.12 사태랑 매우 닮아 있었다. 그런데 제가 무능했다라고 한 걸 말씀하셨다시피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것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명하복에 대해서 이게 부당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실제 707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투입 그 뭐 침투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라고 그러니까요. 훈련을 나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회로 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보안을 유지를 하다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운도 따랐고 이래서 좀 이게 됐던 것 같아요. 네.